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7시 한 6분쯤 됐습니다. 오늘도 걸어서 퇴근합니다. 자전거를 도난당해가지고 아이고 자전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김해 불암역까지 살살 걸어서 퇴근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김해 저쪽으로는 부산이고 이쪽으로는 김해고 그래요. 김해하고 부산하고 딱 경계 지점인데 저 앞에는 이제 강서중앙교회가 앞에 있고 저 다리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저 다리가 경계예요. 이제는 여기 이제 김해 저 부산에서 김해로 온 거예요. 김해 저 경전철 저기 불암역 경전철까지 이제 또 여기서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한참을 걸었어.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 앞에서 우리 회사에서 여기까지는 그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차가 막 지나가니까 조금 시끄러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기부터는 차가 그렇게 많이 안 지나가니까, 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차가 못 지나가지. 여기는 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적한 데서 이렇게 오늘도 영상 일기를 남겨봅니다. 이거는 내 혼자 내 나중에 이제 좀 조용해지면은 하나 기록 이제 하나 이거 촬영해 놓은 걸 내 창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구독하시는 분이 몇 분 돼요. 한 20명? 30명 되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끝까지 보시는가 모르겠어. 저 할아버지께서는 제 아버지 위에 이제 제 할아버지께서는 1915년생이십니다. 을묘생이신데 안동에서 태어났었죠. 안동에 내에 계시다가 지금 원래 이제 살아 계셨으면은 106살 정도 되겠네요. 갑인 을묘 106살인데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내 안동에서 농사 짓고 그 당시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농사 짓고 사시다가 1950년도에 이제 유교가 터지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부산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쭉 거주하시다가 나는 또 부산에 있다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김해로 와서 있다가 다시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은 이제 원래 선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우리 할아버지님께서는 1915년 을묘생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살아생전에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님이시죠. 1917년생이에요. 그분은 정사생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보다 2살 적어요. 쉽게 우리 할아버지 뻘하고 같은 분이세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하고는 인연이 무지무지하게 깊죠. 1969년도인가? 그때 이제 10월 달에 만나셔가지고 19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선거하실 때까지 약 만 10년간을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나이는 어렸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성계 옆에 무학대사처럼 왕사를 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맞아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확실하게 더 밝혀질 거예요.
하여튼 그 굉장히 그 인연이 허경영 총재님하고 뭐 박정희 대통령님하고는 인연이 무지무지하게 깊죠.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총재님 살아계실 때 총재님께서 이때까지 많은 사람을 봤지만은 박정희 대통령님보다 더 참 잘생긴 분은 못 봤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님 옆에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뭐 통신대학이라든지 기타 아주 뭐 복잡 미묘한 모든 것을 전부 다 그 코치를 하고 그 안내를 했던 분이세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1918년생이 누가 계시냐 하니까 고현복 목사님이 1918년생이에요. 모생이고 나한테는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죠. 스승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1920년생이 또 누가 계시냐 하니까 김명석 교수님이세요. 지금 살아 계시죠. 그런데 이제 나는 뭐 그분하고 전혀 뭐 인연을 맺은 적도 없고, 또 그분에 대해서 뭐 알려고 노력한 사실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니까 백선엽 씨라고 있어요. 1920년생인데 오늘 그 대전 뭐 어때 뭐 하여튼 대전의 현충원인가 거기에 뭐 무채도 모양이야. 그러니까 저 서울에서는 뭐 그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티오가 없어서 이제 맞추지를 안 되니까 여기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일반 묘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국가 유공자들 또는 뭐 독립 유공자들 뭐 이렇게 이제 그 묻히는 데가 있는가 봐요. 확실한 장소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묻히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이 1920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1922년생이 한 분 있어요. 참 비행기 공에 참, 야, 이 동네 참 경치는 좋은데 저 비행기 소리 때문에 참 이거 껄끄럽네 살기가. 그 다음에 1922년생이 이제 그 1922년이 임술인데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분이죠. 그 이경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불교 학자님이신데 그분은 참 70을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충분히 오래 사실 수 있었던 분인데 한 100세까지는 충분히 지금 김명수 교수님보다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조금 이렇게 의외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1915년생은 우리 할아버님, 1917년생은 박정희 대통령, 1918년은 이제 고현복 목사님, 1920년은 김명수 교수님, 1922년생은 이경 박사님, 내하고 인연이 있는 분. 그 외에 뭐 그 1914에서 1923년 사이에 뭐 태어나신 분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많은데 내하고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분, 그런 분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딴 게 아니고 이제 그 백선엽 뭐 장군님께서 그 연배시네 보니까 그 연배신데 하여튼간에 뭐 오늘 뭐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사는 데는 자기 생각이 다양한 신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말해서 야 임마 네가 유교를 아나? 우리나라를 쉽게 말해 공산주의 빨갱이로부터 지킨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을 말이야. 거기에 서울 현충원에도 못 모신 것이 안타까운데 왜 대전에 또 못 모시게 하느냐, 이렇게 막 굉장히 흥분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우리나라 말이야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을 말이야 그 당시 일본 놈들이 말이야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헌병을 줬고, 그 일본 순사라 하면은 참 우리는 애기도 거쳤다는 그랬잖아. 일본 순사. 그런데 그 일본 순사 중에는 일본 사람도 있지만 한국 사람도 있거든.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 그 순사 역할을 하신 분이 있다고. 그 이름 누구냐? 그 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독립운동가를 엄청 고문하고 쉐리 막 조지고, 그 이름이 뭐 덕술인가 노덕술인가 내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예, 미국 군정에서 사람을 이제 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이제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또 쓴 거야. 참, 네. 그 프랑스 가서는 그걸 인정하나? 프랑스 같으면 그렇게 당장 그 사형에 처벌해야 되는데 말이야. 근데 그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도 그걸 조금 이렇게 묵인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새 정부에 들어서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 앞에 또 끌려가가지고 말이야. 고문을 당한 사람이 또 누구야? 김원봉인가 내가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제시대 때도 그 사람한테 고통당하고 해방이 됐는데도 또 그 사람한테 고통당하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나 참 진짜 한도 많고 원한도 참 많은 그런 우리나라가 참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참. 그래,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게 통치하기 위해서 한국 순사를 이렇게 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군인으로 말이야.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을 때리잡기 위해서, 만주 공관학교 나온 사람들을 이제 채용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어떤 그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때리잡는 그런 부대를 만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백선엽 중이지 그 당시 그분이 이제 거기서 좀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이런데 독립운동하는 사람하고 같이 묻힐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의견이 반반되는데. 또 어제 황장수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가 있지 않나.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말이야 어디라도 들어가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참 진짜 군인들이 됐고 이랬는데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는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살아있을 때 네가 잘못했으면 대해서는 정당하게 사과라도 해야 안 되나.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 말도 다 맞는 말이야. 자기가 살아오면서 내가 참 진짜 독립운동 때리잡는 그런 참, 일본군 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참 우리 나라를 위해서 참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참 좀 좋지 못한 일을 했는데 반성을 한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같은 거를 말이야. 이렇게 싹 진짜 참 독립운동 유공자 자녀를 위해서 딱 이렇게 베풀고 참여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살았으면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백선엽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님도 참 기구한 운명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체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소년 시절 때 자기 형 박상희 형을 굉장히 따랐거든. 굉장히 따랐다고. 자기가 어찌 보면 자기한테는 우상이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대구 폭동 때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상희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분이 누구냐? 5.16 혁명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특사로 내려왔거든. 그 사람이 이름이 참 잘 알았는데 잊어버렸네. 그 당시에 북한으로부터 정치 자금도 좀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주고 그랬어요. 김종필 장모한테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뱅뱅 도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김종필이 중앙정보부장인데 이런 사람이 되는가 그 사형을 시켜버렸지. 참 진짜 그런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린 소년 시절 때에 박상이라고 자기 형의 친구단 말이야. 그 사람 형의 친구하고 잘 아니까. 그리고 박정희를 그 아주 소년 시절 때 보면 아이고 정이야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정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따뜻거려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진짜 그 북에 올라가 있다가 그 박정희 이제 소장이 이제 5.16 혁명을 하니까 아이고 이거 내 잘 아는 내 친구 동생이다 이래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떤 특사로 내려봤는데 그 특사 취급을 안 해주고 사형을 시켜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감옥에서 이렇게 참 많은 좀 비통했겠느냐고. 그게 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면은 이제 인류의 아픔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하튼 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과거에 이제 품었던 생각을 또 이래 해봅니다. 왜 이 삼라만상이 존재를 할까? 저 강물은 흐르고 이제 뭐 꽃은 이렇게 피고 지고 모든 이 삼라만상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느냐? 존재의 의미가 뭐냐 말이야.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많이 생각했었지. 어릴 때부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김영석 교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분의 이제 그 가르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결국 이제 그 기독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읽고 명상에 잠기면서 굉장히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엄청 했습니다. 참여를 굉장히 했습니다. 참 진짜 참 그러한 가운데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할까? 그 이제 고형범 목사님 1918년생이에요. 그분의 또 가르침을 또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고린도전서 13장 참 사랑장인데 워낙 거기 이제 유명하니까 그 노래도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도 갑자기 그 사랑장 거기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나더라고. 거기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노래인데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지식이 많다 하고 말이야. 뭐 예언도 하고 무슨 온갖 무슨 치유 능력도 있고 뭐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아주 많이 아는 사실이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또 중요한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사랑, 어질 인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참, 덕이 부족해.
백선엽 씨, 내가 선데이 저널인가? 그때 얼핏 봤더만은 아마 재산 문제로, 아마 조금 복잡하더라고, 가족 간에. 내가 얼핏 보고 막 잊어버렸는데, 아마 그래요. 거기 보면은, 참 소송을 말이야.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야, 그 실제 있습니다. 참, 진짜.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소송을 하나? 아마 거기 좀 재산 문제로 아마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보고 잊어버렸어요. 하도 기억할 게 많으니까 있는데 아마 그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얼핏 생각이 나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하고 났었을 때에 이제 소년시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소년시절이야. 그러니까 국민학교 나오고 막 초등학교 다녔을 때 형을 되게 따랐거든. 그때 형이 따랐을 때에 형 친구니까 그분이 황씨인가 그래요. 황씨야. 내 이름까지 알았는데 막 잊어버렸어. 하여튼 근대사의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근대사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극이 지금 우리나라 말이야. 진짜 전 세계에서 분단국이 우리나라밖에 더 있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많이 겪는 거야. 우리나라 딴 나라들도 말이에요. 고통을 많이 겪는 것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 민족만큼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는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백운봉 씨, 백운봉 거기에 술을 한 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잔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막 우익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 천둥을 치더라고. 이 빨갱이 새끼한테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나? 그 사람이 6.25 전쟁 때는 김일성이 좀 편을 들었거든. 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김일성이한테 이제 숙청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런 참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막 참 입에 거품 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러면 항상 저기는 빨갱이 새끼는 절대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렇지 않잖아. 참 유교가 우리가 지금 역사를 나는 완전히 새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은 정말 역사를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처음부터 정말 내 고대사 김정민 박사의 논문부터 다시 좀 읽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박인수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싶어요. 그분이 책을 15권을 이제 써야 하나의 이제 스토리가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한 권으로 쓴 책이 있어요. 아메리카 대조선이라고.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 우리 이제 한민족이 분명히 살은 거는 확실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뚜렷한 좀 완전 이제 상세한 역사를 내가 다시 완전하게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하여튼 그건 그렇고, 여하튼 지금 가까운 때에 1950년에 유교가 일어난 거는 거의 확실한 사실이잖아.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지. 그거는 아무리 부정할래도 부정할 수가 없지. 그런데 0.0001%는 말이야. 어떤 사람은 5%라고 하더라고. 박원순 시장이 죽지 않고 말이야. 어디 가서 갔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지. 노회찬이도 어디 살아있다는 살아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런 말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요.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잖아. 암만 그거는 6.25 전쟁이 일어난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우리 할아버지께서 안동 계시다가 여기 내려왔으니까 그야 뚜렷한 사실인데, 북침을 했느냐 남침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도 설랑설레 하는데, 남침한 거는 틀림없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북침을 하려고도 했어요. 하는데 그게 이제 힘이 안 따라주니까 무기 같은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뭐 그렇게 미국에서 많이 도와주질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전쟁이 나게끔 이렇게 쳐들어오게끔 유도를 한 상태로 그리고 무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무기가 이렇게 좀 많이 있었으면 이승만 대통령 성격에서 아마 북침을 했을 거야. 내 생각이야 이거는. 하여튼 말이 막 이래 되는데, 그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하더라고. 지금 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그 무렵에 전쟁은 종식시켜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게 정신이 사무라이 정신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항복은 없다고. 어떻게 죽더라도 말이야, 끝까지 싸운다, 이 정신이거든. 사무라이 정신, 그 생사일려 정신이에요. 그런 불교의 정신하고도 일치가 되죠. 생사일려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뭐 미국에서 일본을 완전하게 이렇게 상륙작전 해가지고 이기려고 할 것 같으면은 미국 군인이 한 100만 명 이상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도 좀 심각하고, 이러니까 종전은 이제 이미 그 히틀러는 죽었고 1945년 4월 달에 이제 이렇게 죽었고, 저쪽에서는 끝났는데, 이제 저 유럽 쪽에서는 전쟁이 끝났는데 이쪽으로 아시아 쪽에서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걸 끝내기 위해서 결국 이미 원자탄은 또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성공적으로 원자 폭탄을 성공적으로 이제 이렇게 실험도 했고, 이러니까 원자탄을 쓴 거란 말이야. 원자탄을 쓰니까 이제 결국 가서는 뭐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제 저래 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군수 물자를 이제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대공황에 왔었을 때 타겟적으로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 말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을 했는데, 공습을 하게끔 유도를 했다 하더라고. 아마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습하는 그것을 완전하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알았는데, 일단 진주만에서 한번 폭격을 당해야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따라주니까, 여론이 이제 싸우자 이제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따라주기 위해서는 일부러 이제 한 방 맞은 거라고. 근데 문제는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많은 군수물자가 지금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어디 쓸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딥 스테이트라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대동아 전쟁이 끝났는데, 트루만 대통령 뒤에 또 딥 스테이트라고 미국을 움직이는 또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세력이 있는가 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군수물자를 이렇게 소비할 때를 딱 찾아보니까 한국이야.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김일성이가 오판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고, 그래서 1950년 초에 에티오스 라인이 꺼지고 우리한테는 무기도 적게 주고, 이러니까 이게 김일성으로 봐서는 침략하기 좋지. 그리고 그 메가드 원수도 세상에 이런 전쟁을 내가 처음 봤다 이러거든. 자기가 군사령관이 이렇게 하면 말이야, 전쟁의 목적은 승리거든. 자기 목적이. 메가드 원수의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전쟁의 목적은 승리다, 이기는 거다 말이야. 승리가 아니면 죽음이다. 그 메가드 원수의 18번이에요. 뭐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것은 웨스트 포인트 대학에 있는 하나의 교과에 있는 말이고, 그거는 자기가 이제 고별 연사에서 자기가 웨스트 포인트 대학 다닐 때 쓴 말을 인용해서 한 유명한 말이지만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말은 자기는 전쟁의 목적은 승리다, 이게 자기의 그 명언이에요.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뒤에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막아버리니까, 막았다고. 쉽게 말해서 손으로 이렇게 한 방 치려고 하면은 뒤에서
한 방 더 치라고 이렇게 막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손을 막았다고. 그거 왜냐니까 전쟁을 질질 끌었단 말이야. 한 3년간 끌었다는 말이 있어요.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끌어야 이제 무기가 잘 팔릴 거 아니야. 그런 논리로 이제 또 봐야 돼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가 남북 이산가족이 되고 막 이렇게 참 진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이산가족이 되고 슬펐는데 또 이 역사의 이면에서는 이 신의 섭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이 돼 가지고 1953년도에 휴전돼 가지고 지금 몇 년이야? 47년, 한 67년간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거기 이제 섭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요렇게 분리가 됨으로써 북한에는 이제 시가 보존이 됐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어제 아래 내가 여기 버스 타고 오면서 보니까 어떤 외국 사람이 말이에요. 뭐 이제 뭐 필리핀인지 뭐 알 수는 없어. 태국인지 베트남인지는 모르지만 내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 참. 그리고 있고 오늘 밥 먹으러 가면은 말이야 막 인도 사람인지 파키스탄 사람인지는 몰라. 하여튼 얼굴이 막 수염이 시커먼 사람이 와서 먹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리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농촌에 그 총각들 말이야 그 장가를 못 가니까 이제 외국 여자들하고 많이 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좀 혼혈아가 많이 있잖아. 그런데 북한에는 그게 없어요. 없는 거. 북한에 뭐 베트남이나 뭐 월남이나 저기 어디고 태국이나 무슨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직 들어보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의 혈통이 그 보존돼 있는 거야. 시가 그 혈통이 보존돼 있다고. 그게 하나의 그 하늘의 뜻이라고 총리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여하튼 디프 스테이트인지 프리메이션인지 일루미나틴지 하여튼 뭐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는 확실한데, 그것은 결국 가서는 하늘의 섭리에서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생각을 한 것이,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7천만 민족이 북한에도 살고 남한에도 산단 말이야. 북한에도 한 2,500만 명, 여기도 한 5천만 명 이래 사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들 말이에요.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은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사람은 여기 사나 저기 사나 똑같아요. 안 그래요? 여기 사는 사람이나 여기 우리 남한에 사는 사람이나 북한에 사는 사람이나 의식주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인생 향락이나 즐기고 말이야, 골프나 치러 다니고, 돈 좀 있으면 골프나 치러 다니고, 또 막 계집질이나 하고 말이야. 어?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아무런 그게 없다. 그러면 저기 사는 사람은 저기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 메가드 원수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이게 있어요. 자기가 싸우는 목적은 말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기 하는 것보다는 공산주의에서는 그 무신론자야.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신론자는 아니거든. 유신론자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인간이 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통해서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내가 참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 그래서 그 웅변할 때 그랬다고. 여기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북한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참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내 연설의 주제였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6.25 전쟁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간 호국 명령들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 그랬다 이 말이야. 그게 내 나이 18세 때 느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9세 때 넘어가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렇게 할 때에